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반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수학 시간입니다. 이금수 선생님을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네, 이금수 선생님이 지난번부터 이제 우리가 수학을 연재하기로 했는데요. 네. 정말 이 시간만 잘 들어서 기본기를 닦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또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네.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네,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3은 늦었다면서요? 고3은 쉽지 않지만 고1, 2까지는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고3도 마찬가지입니다. 고3을 왜 맞냐면은 학생들이 그래요. 난 틀렸어 이러는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 다 같이 노는 거예요. 맞아요. 딴 친구들 다 노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부터 누가 하느냐에 달린 거지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뭐 1학기 때 대구 지나갔겠고 지금 방학이고 막 그럴 텐데 뭐 자기소개서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진짜. 그래서 제발 공부를 조금만 해라. 그래서 9월 달에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 왜? 네네. 딴 애들이 다 안 해주니까 그런 얘기 네네. 많이 하거든요. 네. 고3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고3도 안 늦었다니까 네. 한번 교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네. 초등학교 때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초등학교 때 참 잘했던 수학을 참 잘했던 그런 학생인데 네. 갑자기 중학교 올라와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올라와요. 네네. 상담을 해보면 언제 그렇게 됐어? 중2 때 도형 나올 때. 그 대수까지는 괜찮았는데 네네. 도형이 뭐 닮음, 합동 이거 나오면서 애들이 무너진 거예요. 저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거기다 걔들이 거기다 사춘기에다가 공간 도형까지 막 나오다 보니까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바닥이 나가지고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호소를 합니다. 수학 절대 나는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게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나만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마치 나만 어려운 것처럼. 예. 그 소통이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또 위안을 많이 받잖아요. 저희도 이제 각 친구 만나보면 우리 애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들어보면 그 집애도 그래. 이런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친구 얘기를 들어보고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네. 지금부터 해도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껏 다 놀아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거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부터 해 나가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수학 공부는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다음에 지금 시작해서 뭐 다른 친구들 따라갈 수 있겠어 내가? 나는 이미 글렀어. 내 머리는 수학적인 감각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수학적인 그런 애들 진짜 많아요. 예. 네. 감각은 뭐 다 없습니다. 아니면 다 있습니다. 개발하기 나름이지. 그걸 미리 자기를 갖다 디자인해가지고 못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안 돼요. 맞아. 첫 시간째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긍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결과를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갖다 꼭 기억을 하면서 모두 수학뿐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더라도 네.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거군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저게 아니라는 거. 결국은 수학은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엉덩이가 해결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 확보 말씀드렸는데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 진짜 잘 못하고 안 하는 아이들은 냉장고하고 가장 친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다를 벌컥벌컥 들이킨다든지 뭐 엄마 눈치나 보고 있고 핸드폰하고 가까워지고 이런 건데 그런 것만 아니면 돼요. 그렇게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딱 있어서 처음에는 괜찮아. 뭐 50분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안 해왔던 일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한 5분씩만 늘려가면 돼. 한 10분 정도 내가 견뎠다. 그럼 이제 이번 주는 한 5분만 늘릴 거야. 그래서 15분짜리 습관을 만들면 되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고등학교 과정인 50분에 하고 10분 쉬는 거. 이런 것을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을. 습관화돼서 책상에 앉으면 50분 정도는 앉아 있어.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 수학도 어쨌든 기호로 쓰여진 언어죠.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만약에 여태까지 잘 안 했던 학생이라면 그냥 수학책을 그냥 읽어만 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x y는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큰 소리라도 읽어만 보면 어느 순간 집중력이 딱 생길 때가 맞습니다. 있을 수 있거든요. 수학은 집중력이거든요. 그럴 때 좀
말 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집중력이 있어야만 앞으로 수학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안 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공부가 가장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자세가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 네, 뭐 책상에 앉을 수도 있고, 뭐 네, 누워서 할 수도 있고, 막 그렇던데 신 대표님 어떤 책상에 앉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네. 가장 바람직한 네, 거? 네. 가장 바람직한 거는 서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닿는 면적이 작을수록 집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고 졸릴 때는 서서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서서 종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개발된 게 의자하고 책상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네.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특히 막 어떤 학생들 매직펜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있어요. 뭐 매직 매스매틱스 이래가지고 두꺼운 펜을 쓰는 학생들이 이미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0.3mm 저는 0.3mm를 막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의미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하얀 종이 꺼내가지고 진짜 얇기 때문에 집중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적게 닿게끔 하고 요 필기도 좀 뭐랄까 얇게 좀 0.3mm를 써라. 제가 뭐 펜슬 회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아니 이거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네, 그 느낌이 어떤 네, 느낌인지 알 거예요. 네. 사각사각한 그 느낌 들어. 와 진짜 와 그거. 필이 그냥 그 예. 학생 때로 돌아간 느낌이 살짝 그래가지고 아니 볼펜이 다 떨어졌어. 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네, 쾌감들, 네. 그런 쾌감 느끼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 뭐 저도 뭐 공부를 나와서 많이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고민 끝에 제가 교직을 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내가 해준 게 뭐 있을까? 교직은 35년 했는데 뭔가 내가 느꼈던 얘기들을 좀 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책을 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수학도 재밌다를 쓴 이유도 그겁니다. 오, 우리 친구들이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가리키는 선생님은 그냥 무조건 그냥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같이 한번 고민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대해서는 많이 팔리진 않았겠지만 자부심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컨셉 자체는 뭐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수학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개념 정리 있죠. 개념 정리가 좀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막 문제만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되게 곤란하다는 거죠. 좀 깊숙하게 하고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예제를 풀어보고 예제 푼 다음에 유제 풀고 그 다음에 종합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수학이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이 정의를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성질하고 이제 포함돼서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른 예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수학책에.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안 되니까 그거와 비슷한 유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이 넘어가서는 이제 뭐랄까 익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개념을 완벽히 이해했다면 어느 정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친구한테 설명을 해줄 정도. 그렇죠. 내가 이 어떤 게 있으면 내가 너한테 설명해 볼게. 이해 잘하나 봐봐. 뭐 이렇게.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괜찮아요. 개념할 때. 그래서 친구랑 서로 설명을 해가면서 하면 우리 아이가 어떤 엄마들은 그래요. 공부 덜 잘하는 애하고 놀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학생을 가리킴으로 해서 우리 아들도 딸도 실력이 많이 향상된다라고 느껴야 돼요. 맞아요. 그래 앞으로 사회가 잘 되는 거지. 다 따로 국밥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친구가 없으면 엄마에게나 어쨌든 아빠에게 이 방정식이 뭐뭐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잘 모르시더라도 쾌감을 느끼실 겁니다. 어머 얘가 이렇게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 부모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뭐 그분들이 뭐 수학 공부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잘 못 아니야 한다고만 해도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이 나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와 캡이야 역시 우리 아이 잘났어 뭐 이렇게 얘기할 우리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현재 듣고 있다면 듣고 있는 학생들이 한 1~2%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듣는다면 앞으로 개념을 익혔다면 그 개념을 설명하는 장소 그것을 꼭 해라. 또 하나는 그렇게 설명을 잘 해냈다라고 하면 결국 이 학생도 성취감을 느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와 내가 해냈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수학을 말로 설명해냈다. 대단한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쾌감을 느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복습을 좀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습은 짧게 바로 짧게. 저는 이걸
쾌감을 많이 느꼈는데 저는 네. 제가 이제 공고를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학원 갔다 오자마자 책상에 앉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 까먹을까봐. 까먹게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앉아가지고 바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네네. 근데 이제 갔다 와서는 되게 이제 아이고 고생했으니까 밥도 먹고 막 그냥 참외도 뭐 깎아 먹고 막 이러다 보면 기억하는 시간이 많이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까먹기 시작해가지고 복습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게 누적되다 보면 안 되는 거고 그걸 뭐냐면 그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독일의 심리학자. 근데 이분이 그 연구하신 건데 16년에 걸쳐서 이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의 망각은 10분 뒤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1시간이 지나면 반을 까먹습니다. 망각이. 참고로요. 네. 제가 그 이렇게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는 네네네. 복습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물론 이제 수업이 끝나면 고바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네네네. 집에를 오면 네. 책방 놓고 막 친구들 놀고 맞습니다. 싶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친구들이 불렀다라고 해도 잠깐 들러서 30분만이라도 책을 맞습니다. 이걸 하고 가.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되니까 예, 예, 예. 다 거의 다 기억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신동호 대표님이 되신 거예요. 아유, 별 말씀을. 진짜 조금 전에 말씀 참 잘하셨고요.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험 심리학자가 연구한 거잖아요. 10분부터 까먹기 시작해서 1시간 지나면 반을 까먹어. 그렇게 하고 하루 뒤에는 70% 까먹고 한 달이 지나면 80%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나도 안 하면 애들이 20%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려니까 기가 차죠. 그러니까 애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 기간이 나는 좋다. 게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데 네. 지금 여기 시간을 굉장히 짧게 쓰라 그랬잖아요. 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네. 실제로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그 거의 다 기억에 기억이 있거든. 있으니까. 예. 근데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면 예.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애울 게 한두 가지가 있긴 있어요. 예. 그걸 그냥 조금 더 한번 다듬어 보다가 나중에 시험 네. 볼 때 한번 쳐다보면 맞습니다. 거의 다 기억이 나더라. 예. 그래서 이 실험 내용을 잘 보면 1시간 학습하고 나서 10분 후에 10분 정도 공부를 하면 하루 정도 기억이 된대요. 그게 그렇게 되고 두 번째 복습은 이제 하루 지난 다음에 2 내지 4분 정도 하면 그게 일주일 기억으로 가고 세 번째는 일주일 뒤에 한 2분 정도 한 달 기억이 된대요. 그래서 네 번째 복습까지 한다면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런 기억. 특히 어머님들은 잘 기억할 거예요. 아, 시어머님하고 2014년 6월 24일이었지. 그때 나를 엄청 혼내신 기억들. 이게 이제 안 지워지는 기억이거든요. 어머님들 그죠? 특히 시어머님들의 갈등 관계. 요즘도 혼내는 시엄마가 요즘 없나요? 네. 모르겠네. 그렇듯이 장기 기억이 그런 거거든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넘어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복습. 이게 참고로 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복습을 하면 노트가 있을 거잖아요. 네. 노트 할 때 그날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 거를 자연스럽게 또 네, 눈이 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걸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애들이 노트 필기를 안 해네. 그죠. 노트 필기 좀 하세요. 메모. 노트 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메모하는 습관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그냥 까먹기 전에 다시 반복적으로 해서 그냥 안 까먹을 수 있도록 라인을 그리는 거죠. 그게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입니다. 오케이. 안 까먹는 거죠. 모두 다 까먹습니다. 모든 사람들. 네.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 세 번째는 개념 학습서를 한 권만 딱 선택을 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개념 학습서를 막 그냥 친구들이 좋다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탑 쌓기 놀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또 대판 싸우죠. 너는 탑을 왜 쌓아놓냐 책상에다 싸우는데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이제 앞쪽에 보면 조그맣게 그 연필로 조금 돼 있고 전부 다 그냥 하얀 거야 뒤쪽에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정하면 됩니다. 내가 문제 참고서를 했을 때 한 25% 정도는 어려운 것 같아. 한 75% 풀만한 것 같아. 그런 정도면 됩니다. 그런 정도에 너무 텐션이 없으면 또 안 되죠. 너무 다 쉽게 풀려버리면 안 되는 거고 또 너무 어려우면 또 지긋지긋해서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70대 70, 75 정도 그다음에 또 25, 30 정도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 것 정도로 해서 개념서를 딱 하나 정해가지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표시를 해야 돼요. 동그라미 확실하게 이해했다. 동그라미 그냥 세모 정도. 이해가 안 되는데 X. 그럼 다 넘어가. 근데 X가 동그라미 될 때까지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진도를 안 나가거든요. 일단 쭉 나간 다음에 그 뒤에는 동그라미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동그라미를 다시 보면 시간 낭비야. 그때는 세모와 X 위주로 보기 때문에 한 바퀴 돌리는데 커다란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역시 또 두 번째 보는 것도 있고. 그러면 네. 어느 집 보면 세모가 벌써 동그라미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뒤에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공부할 때 반드시 표시를 해라. 동그라미, 세모, X 아니면 ABC로. 뭐 그건 자기 말의 나름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된 거를 다시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네. 세모 X 위주로 해서 또 동그라미 만들어주고 세모 만들어주고 X 만들어주고 그럼 몇 바퀴 도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 근데 탄탄하게 개념은 마련되는 거죠. 네네. 몇 바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완성은 쉽지 않지만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한 두 손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동그라미, 세모, X 정도로 해서 그렇게 보면 웬만한 문제 풀립니다. 모두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또 내가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뭐 29, 30 뭐랄까 그런 문제는 버려도 돼요. 나머지 문제를 확실하게 잡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거기에 시간을 두다 보면 시간도 뺏기고 막 그런 거거든요. 내가 맞출 수 있는 2, 3점짜리를 확실하게 맞추겠다는 그런 의지.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인데 좋아하는 단어를 한번 깊게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학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정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성질 나오고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예제, 유제, 익히 문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수학을 잘 못한다. 그럼 나는 그런데 그래도 방정식은 잘해. 방정식은 조금 자신 있어. 조금. 그 단원을 파라는 얘기입니다. 그 단원을 파서 정의 딱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하고 그다음에 예제 문제 풀어보고 유제 문제 풀고 익히 문제 풀어.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 단원이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단원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정의, 개념, 예제, 유제, 익히 문제. 너무너무 똑같거든요, 수학은. 진짜. 그래서 자신 있는 단원에서 자신감을 찾아야 된다. 배우는 습득 과정이 똑같으니까 하나만 집중적으로 봐서 완전히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 다시 이해해가기가 매우 편하다. 방법이 똑같으니까 다 방법이 똑같아요.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수학 과목의 특성은 좀 있겠지만 물론 어떤 스텝 바이 스텝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계단 학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과목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구조가 너무나 공부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자신 있는 과목을 한번 확실하게 자신감을 딱 갖는다면 나머지 단원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말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제가 중간에 말 껴서 좀 길어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